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A10을 통해 추계 신고 중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소득 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전 연도 수익 금액에 따라 기준 경비율 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럼 어떤 사업자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업종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계속 사업자는 직전 연도 업종별 수익 금액이 해당 금액 이상일 때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단,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여부, 수익 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준 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은 1번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기준 소득 금액과 2번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비교 소득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적용하는데요. 기준 소득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1번 계산식의 주요 경비는 매입 비용과 인건비, 임차료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는 추계 신고 시 기준 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기타 경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비교 소득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2번 계산식은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 경비율로 계산한 소득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 즉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2.8배,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3.4배의 배율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을 추계 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익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 내용을 기재합니다. 단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상단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첫 라인에 회사 등록 데이터를 반영하는데요. 직접 입력도 가능하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음 라인에 입력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측 원장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만약 하단에 주요경비 지출명세 거래 내용에 이미 입력되어 있다면 입력된 내용은 모두 삭제되면서 새로 불러오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 불러오기 시 띄어지는 팝업 창에서 불러올 계정 과목을 등록하고 구분에서는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불러옵니다. 이때 불러오는 데이터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계정 과목으로 3만 원을 초과하면서 우측 관리 항목의 카드 계좌는 부에 2번 명세 제출 대상 거래로 입력된 전표가 불러오고 불러오기 시 사업자 번호별 합계를 선택한 경우 사업자별로 합산되어 집계되고 건별 내역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일자별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의 데이터는 불러올 수 없나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식은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작성하는 서식이죠. 따라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했다는 건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했다는 거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입력된 전표는 불러오기가 되지 않고요.
정규증빙 서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 메뉴에서 나, 단기 주요경비 명세 탭에서 입력합니다. 작성을 완료했다면 올바르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저장 버튼을 눌러 작성된 내용을 저장하고 다음으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 메뉴는 사업장별, 업종별로 작성하므로 사업장 또는 업종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작성 순서는 먼저 가소득금액계산서에서 회사정보 불러오기나 6번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회사를 코드 도움받아 선택하여 회사 등록의 기본 정보를 불러온 다음 나, 단기 주요경비 명세를 작성하고 그 다음 다시 가소득금액계산서 탭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회사 정보를 불러온 다음 새로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조금 전 작성한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의 데이터를 불러오면 나 단기 주요경비 명세의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 금액으로 입력된 데이터가 반영되고 그 외의 항목은 불러오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의 내용이 수정돼서 다시 불러와야 한다면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으로 수정된 내용을 불러와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단기주요경비의 합계에 해당하는 34번 금액은 가소득금액계산서 탭 11번 단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로 반영되어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여기까지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여 추계소득금액계산서까지 반영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 기준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사례를 토대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한식당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업자는 임차료와 인건비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규증빙 서류를 수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입비용은 정규증빙 이외에 거래건당 3만원 초과 수취분 50만원이 있어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고 거래건당 3만원 이하 금액 196만원은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서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 제외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주요경비 지출명세서에서는 3만원 초과 수취분 50만원에 대해 이미 작성해 놓았는데요. 저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불러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전표를 입력해서 불러왔지만 전표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직접 구분과 거래 일자 등을 입력해서 작성하면 되고요.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서는 회사 정보와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를 불러온 다음 주요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 금액 외의 항목들은 직접 입력합니다. 작성 사례를 기준으로 입력해보자면 재화의 거래건당 3만원 이하분은 정규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25번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 제외금액으로 196만원을 입력하고 매입비용 5,396만원 중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금액 50만원과 작성 제외금액인 196만원을 제외한 5,150만원을 23번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임차료와 인건비 또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에 입력합니다. 이렇게 작성이 끝났다면 단기주요 경비 합계에 해당하는 34번의 금액이 가소득금액계산서의 11번 단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에 반영됩니다. 가소득금액계산에서는 회사정보 불러오기나 6번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코드 도움으로 회사를 불러왔을 때 3번 사업장 소재지와 7번 업태 종목, 8번 업종 코드를 반영할 수 있고 업종 코드에 따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반영됩니다. 9번 총수익금액은 한식점업 수익금액의 9,410만원 더하기 영업손실보상금 2,500만원 더하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90만원을 합산한 1억 2천만원을 입력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기본적으로 일반율이 적용되지만 자가사업자는 일반율의 0.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자가율인 경우 0.3%를 차감해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작성 중인 55101 업종 코드의 경우
2020년 귀속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0.6%이지만 적용 기준을 자가율로 선택할 경우 0.4%가 가산된 11%가 적용되고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일반율에서 자가율로 변경할 경우에는 일반율 89.7%에서 0.3%가 차감된 89.4%가 반영됩니다. 이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 기준은 동일하게 선택해야 하므로 만약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을 자가율로 선택했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도 꼭 자가율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사로 시작하는 인정용역 사업소득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수익금액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초과율이 적용되어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익금액이 4,500만 원인 경우 4천만 원까지는 기본율이, 그리고 4천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참고로 프로그램에서는 업종 코드를 코드 도움하면 업종별로 단순율의 기본율과 초과율, 기준율의 일반율과 자가율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정용역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다고 원천 징수한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종 코드가 구사로 시작하는 인정용역을 포함한 미등록 사업 업종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000000000부터 000000029번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해서 입력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때 업종 코드가 다른 미등록 사업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두 000000000으로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므로 프로그램에서도 안내창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이 다르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꼭 0부터 29번까지 순차적으로 다르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정용역 동일 업종이 2개 이상이라면 각각 라인별로 나눠서 입력하지 않고 합산해서 단순 소득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 내용은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서도 메시지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입력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력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다면 삭제할 라인을 클릭한 다음 키보드에서 F5 또는 우측 상단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면 선택한 라인에 대해서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한 경우 추가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19-1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란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14번 기준경비율 또한 2분의 1로 반영되어 10.6%이던 기준 경비율이 5.3%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추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 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조특법 제128조 1항, 2항에 따른 세액 감면, 공제가 배제되므로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결손금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고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상단 신고 유형은 4번 기준율, 기장의무는 1번 복식부기를 선택한 다음 소득 구분 코드란에 40번 사업소득을 선택하고 신고 유형과 기장의무는 위에서 선택했던 것과 동일하게 31번 기준율, 1번 복식부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불러오는 회사 명란에서 코드 도움을 받아 회사 코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서 작성한 총 수익금액부터 소득금액까지 불러오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는 추가로 작업해야 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데이터만 입력하면 됩니다. 작성 사례의 부양가족 사항은 제외하고요. 기타 자료 중 중간예납액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공제 등 탭으로 이동해서 9번 국민연금란의 역삼각형을 클릭해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버튼을 눌러 본인공제 150만 원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종합소득세 탭에서 세액공제 입력을 새로 불러오게 하여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적용합니다.
중간연합 금액은 4번 기납부생 명세의 중간연합에 직접 입력하고요. 이렇게 입력이 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이제 가산세 탭에서 가산세 작업을 해야겠죠?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즉 주요 경비 지출명세서 작성 금액이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에 해당될 거고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새로 불러오기 시 5번 증빙불비 가산세만 자동으로 반영되고 1번 무신고 가산세나 9번 무기장 가산세는 해당 가산세의 기준금액란을 클릭하면 금액을 불러올 수 있는 팝업창이 별도로 띄워지므로 불러오기에서 금액을 확인한 다음 적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불러오기 기능은 편의 기능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님, 회계사님 등 전문가에게 조력과 확인을 받은 다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국세청에서는 공동사업자였다가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단독에서 공동으로 변경되는 사업장의 전자신고가 지원됨으로써 대부분의 서식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하더라도 과세기간을 분리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 메뉴도 이 중 하나인데요. 하단에 보여지는 당구장 표시의 안내 메시지를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 탭의 과세기간과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각 사업자 등록번호의 과세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한식당의 사례도 10월 1일 폐업자이기 때문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모두 회계기간이 10월 1일까지만 되어 있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여기까지 스마트 A10에서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